발걸음마다 설렘을 가득하는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공항. 그런데 공항 한켠에 모여선 이분들의 여행은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오신 우리 시조 할머님, 그 왕후 긴념공원 건립이 된 지가 금년이 1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14주년 기념식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다르다고. 시조 할머니의 기념식을 위해 인도까지 간다는 이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난 다음에 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바라나시는 1년 내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를 간직한 인도. 외할머니의 여정을 쫓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바라나시를 떠나 북인도 내륙의 유피주를 향합니다. 바라나시를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도착한 유피주의 아요디아시. 2,400km를 흘러가는 겐지스강은 이곳까지 다 지류인 사르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요디아시 중심에 선명한 태극 마크가 눈에 띕니다. 바로 코리아 공원입니다. 공원 중심엔 이곳이 허왕우의 탄생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자취를 쫓아온 머나먼 여정. 이들이 10,000km가 떨어진 아요디아까지 온 이유는 바로 가락국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왕후의 기념제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황옥 공주께서 배를 타고 영만리 머나먼 가락국으로 출발하셨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가락국 지난 2001년 코리아 공원이 세워진 후 김해시청과 가락 종친회에서는 매년 아요디아를 찾아 허왕우를 위한 제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지속되어 온 허왕후 기념제. 덕분에 적어도 아요디아에서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처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먼 길을 온 여행자들이 특별한 초청을 받아 아요디아의 오래된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인도 땅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우리가락을 따라 들어간 곳은 미쉬라 왕손이 거주하는 아요디아 고성. 이 지역의 뿌리 깊은 왕손인 미쉬라 씨는 해마다 허왕후의 제의를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여행객들을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I welcome all of you in the holy city of Ayodhya at the 14th anniversary of the memorial of Queen Ha. It has been the 2000년 전 가락국 김수로 왕과 허왕후의 사랑은 이 시대 한국과 인도를 잇는 문화 교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가락국 시조 김수로 왕의 왕비 허왕후. 그녀는 정말 인도에서 김해까지 머나먼 길을 온 것일까요? 허왕후의 능은 가락국 500년의 고도 김해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후손들의 모임인 가락종친회에서는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에 허왕후 능에서 분향을 드립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후손은 현재 전국에 700만 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허왕후는 도대체 언제 인도를 떠나 김해로 온 것일까요? 허왕후의 도래 기록은 삼국유사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성은 허씨이며 이름은 황옥이고 나이는 16세입니다. 지금의 인도 아요디아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후. 그녀는 인도에서 김해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온 것일까요? 허왕후 능의 한켠에 모셔진 파사석탑. 이 탑은 허왕후의 10,000km 여정의 수호신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수로왕 등의 정문인 남릉 정문 한켠에 새겨진 2마리 물고기의 문양, 쌍어문이 그것입니다. 아요디아시 어디에서나 쉽게 보이는 쌍어문. 도대체 인도에서 쌍어문은 어떤 의미를 지닌 문양일까요? 아요디아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1세기까지 아유타국 콧살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경 쿠시안 왕조의 침입으로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지배계층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수호신인 쌍어문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허왕후는 인도 아요디아 사르강을 떠나 바로 김해에 도착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허왕후의 비석에 새겨진 묘비명이 새로운 의문을 던집니다. 보주태후 허왕후. 보주는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국 남부 사천성의 안악현. 이 지명이 보주였다고 하는 이 마을의 입구에 놀라운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한국 보주태후 허왕후의 고향. 인도에서 중국 보주를 거쳐 김해까지 16살의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 그 먼 길을 달려옵니다. 신비로운 서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을 김수로왕 역시 탄생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해 중심부의 나지막한 언덕 구지봉. 탄강을 하고 6년 동안 수로왕이 결혼을 하지 않자 이를 염려하는 신하들에게 왕은 말합니다. 주임이 이곳에 하강함은 하늘의 뜻이니 왕후를 삼는 일도 또한 하늘이 정할 일이다.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허왕후를 실은 배를 가장 먼저 발견한 곳은 지금의 진해 용원 망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월사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세워진 흥국사 대웅전엔 명월사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사왕석은 옛 명월사터에서 발굴된 탑의 기단부의 일부분인 한 조각입니다. 유난히 불교와 관련된 전설이 많은 허왕후 때문에 허왕후가 우리나라 최초로 남방 불교를 전파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명월사에서 준비를 마친 허왕후가 도착한 곳은 김해 장유. 이곳에서 김수로왕과 허왕후는 첫날 밤을 보냅니다. 가락국의 8대왕 질제왕은 서기 452년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합헌을 기념해 이곳에 왕후사를 짓습니다. 이로써 서기 48년 김수로왕과 허왕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됩니다. 가야가 찬란한 왕국을 이뤄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은 뛰어난 철기문화. 당시로선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철기문화가 뛰어났던 가야는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 갔습니다. (500년) 가야 왕국의 초석을 다진 김수로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서기 199년. 그의 능은 김해시 중심에 모셔져 있습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애틋한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인도에서부터 먼 길 온 허왕후의 성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김수로왕은 12명의 자녀 중 2명에게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게 합니다. 김해 허씨는 바로 이렇게 허왕후의 성을 이어받은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때문에 오랜 세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한 집안으로 인식을 해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신의를 봉안하고 받드는 숭선전 대제가 모셔지는 날입니다. 숭선전 대제는 1800여 년 역사를 몇 년이 이어온 제례로 역사 속에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락국 시조대왕 숭선대제 기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김수로왕릉을 찾아와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후손들. (2000년) 전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과감히 사랑을 선택했던 김수로왕.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김수로왕의 선택은 또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하늘이 맺어준 사랑, 김수로왕과 허왕후. 두 사람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랑은 500년 해상왕국 가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굽이굽이 역사의 강물을 따라 흘러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시아의 로맨틱 로드가 되어 지금 영원한 사랑의 도시 김해를 출발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갑니다.